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제 슬슬 이제 하반기로 학기가 지금 어, 거의 이제 중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조금 학습의 강도를 좀 더 해야 될 때가 됐다. 또 시즌이 좋은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즌이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더 분발하셔서 학습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과 조직 문제를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씩 하나씩 또 개념을 좀 전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에 대한 이제 채용, 선발 이제 이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발한 다음에 끝나느냐?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 중요성, 필요성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인적 자원을 놓고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조직 개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요 두 가지 과제를 이번 주에 좀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 교재로 보면 한 310페이지 영역인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교육 훈련의 중요성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육 훈련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걸 알아보고 그 시스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전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교육 훈련의 뭐 중요성은 오늘날 시대적으로 뭐 M&A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 주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등한시할 수 없는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육 훈련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제 요 표가 지금 교재 그 311페이지에 있는 교육 훈련의 체계가 요것인데요. 여기서 요 기준에 의해서 보통 교육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면 처음에 거기 나와 있듯이 여기에 이제 이 필요성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를 해서 이제 필요성이 지금 이 교육 훈련이 조직 수준, 조직 차원인지 일 태스크 수준인지 또 개인별 차원인지 이렇게 이제 필요성을 평가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목표를 세팅해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정해놓고 어, 그 목표에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를 놓고 측정을 합니다. 이제 요 사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여러분 들어봤는데 OJT, On the Job Training, 그다음 Off the Job Training, 사회 훈련이 좋은지 현장 훈련이 좋은지 학습 전이가 제대로 일어났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죠. 그다음에 온라인이 어떤지, 온라인 학습은 어떤지 요렇게 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제 전달해서 이제 실시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시된 다음에는 평가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필요성에 부응했느냐를 놓고 이제 다시 피드백을 시키면 되겠죠. 근데 요게 일반적으로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시스템, 교육 훈련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요걸 좀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걸 놓고 좀 하나씩 하나씩 어, 요 구성 요소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앞에 이제 필요성을 평가할 때 수준이 조직 수준인지 과업 수준인지 개인 수준인지 요걸 먼저 봤죠, 그죠? 자, 조직 차원에서 이 한번 보면 이 조직 차원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교육 훈련이 조직의 목표와 연결되는가? 이 우리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관계가 안 된다면 교육 훈련은 무의미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의 역동적인 일상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이 교육에서 무엇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로스냐. 그러니까 프라핏과 로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어, 드는 비용보다도 효과가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조직 차원에서 한번
필요성을 놓고 이제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업 수준에서 한번 볼게요. 과업. 이거 뭐 직무에는 어떤 책임? 이제 여기 제일 많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과업을 놓고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습 상황은 실제 직무 상황과 일치하느냐 이거 봐야 되겠죠. 직무하고 전혀 무관한 학습 이거는 시간 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의 의미는 뭐냐. 실수했을 때 타격이 크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불량이다. 또 휴먼 에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직무가 종업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하는 직무가 제대로 되어지는지 효율이 있는지를 피드백 어떻게 되고 있냐. 그 다음에 현 직무하고 타 직무의 교육의 필요성이 유사한 것과 차이점 요걸 또 구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과학 수준에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한다. 그 다음 이제 개인 수준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피훈련자. 어떤 지수, knowledge, skill and ability라고 그랬죠. 계속 나오죠. 그죠? 우리가 아마 NCS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과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느냐. 이 직무를 하려면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이 어떤 게 좋으냐. 개인들이 온라인을 좋아하는지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특별히 요구된 교육 훈련은 무엇인가. 각자가 요구되어지는 또 이 관리자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요구 개인이 또 써내기도 하면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1년 단위로 연초에 또 받기도 합니다. 그 1년에 당신은 한 10회 이상의 뭐 교육을 받아라. 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라. 나오면 이제 본인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게 요구된다라고 써내기도 하고 조직에서 볼 때 우리 직원들에게 개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성을 평가할 때 앞에서 말 조직, 과업, 개인 수준에서 어, 반드시 체크를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앞 나와 있던 게 이제 이 평가 영역에서 되었던 게 뭐냐 하니까 목표와 측정이었죠. 그죠? 목표와 측정. 그 목표와 측정 부분이 나오는데 자, 자 교육 훈련의 목표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평가, 필요성 평가에 기반을 둬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형태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조직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종업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관점. 이 교육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이와 같은 수준, 이와 같은 마인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히 목표로서 제시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목표를 놓고 이제 목표가 세팅이 되어지면 정확히 기술 묘사가 되어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뭐가 있냐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 있는데 아까 그게 프로그램 설계다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전제가 있다. 이게 뭐냐 하니까 학습 장애가 있는 경우 아무리 교육 훈련을 시키고 싶어도 이 학습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 장애라고 하는데요.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래요. 인터피어런스. 이거 먼저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행 전에 두 가지 전제인데 기존의 사전 지식 또는 기존의 습관이 학습 과정상의 방해나 장애가 될 때는 이 학습 장애가 발생해요. 이거 체크해야 돼요. 학습 장애가 되어진다면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학습을 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이 이거 반드시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요. 뭐냐? 교육 받는 사람입니다. 피훈련자가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줄 알거나 직무 수행의 새로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습 전이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교육을 근거해서 실제로 이 기술을
교육받은 내용을 직무에 활용할 수 있을 때 뭐가 일어났다? 트랜스퍼, 전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항상 학습 전이를 전제를 해야 되겠죠. 배웠는데 배운 거에서 끝난다. 이해 안 돼서 끝난다. 그럼 이제 전이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직무 수행상에 새로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습 전이가 일어났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배우고 끝, 시험 보고 끝. 이것은 학습에서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다. 학습한 내용이 실제 이해되어지고 동시에 내 삶 혹은 내 직무에서 활용되어졌을 때 제대로 된 학습이다. 그야말로 어떤 지식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이제 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요거 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볼게요. 요 사례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읽어 보시고요. 자, 이 학습 전이는 여기 보세요. 교육 훈련의 내용이 실제 직무 상황과 가능한 한 유사할 때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교육 체계가 괜찮아야죠. 교육 훈련이. 내 직무하고 관련된 굉장히 내가 지금 내 직무를 놓고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요런 어떤 문제의식을 놓고 교육 훈련이 이루어져야 교육 훈련 내용이 전이가 잘 일어난다. 뭐 당연하겠죠. 그죠? 요 부분은 여러분도 뭐 관심 있는 분야, 좀 내가 좀 더 이 분야에 더 알고 싶다, 더 발전하고 싶다. 이런 분야에 대한 학습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훨씬 더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그 지식이 내 것으로 되어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항상 이 교육이라는 걸 이제 끝까지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또 교육을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나한테 의미를 크게 주는 분야, 이런 분야를 놓고 교육 계획을 짜야 되겠죠. 교육 훈련이 그런 과목 또는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지.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OJT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회사에 가면 이제 반드시 받게 되는데 on the job training. 그래서 요거는 뭐냐니까 뭐 가장 좀 실제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장에서 종업원이 직무상과 동일한 작업 조건, 그 현장입니다. 그때 이제 그 상사들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훈련 받는 걸 OJT. 이거는 현장에 보다는 조금 벗어나서 현장에서는 커버할 수가 없다. 외부 교육기관, 내 가서 훈련을 받는다. 이건 이제 off JT, 그러니까 OJT인데 이거는 off the job 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똑같은데 앞에 OFF를 붙이기도 합니다. OFFJT다. 이제 이것이 훨씬 더 유용한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훈련이 왜 좋냐? 이 간섭이나 주의 분산을 극소화한다. 현장에서 받으면 일하다가 교육하다가 이렇기 때문에 막 이 주의가 분산되어져요. 그런데 사회훈련을 가니까 이제 좀 떠나서 내 생활 공간에는 교육 전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 집중할 수 있다.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실무하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또 한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기업 조직에도 이제 거의 이제 요즘 온라인상에서 훈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온라인이 여러 가지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다. 교육을 이제 하는데 필요한 진행되어지는데 교육을 실시하는데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오프젯, 그러니까 OJT가 있고 사회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도 있다. 할 때 두 가지를 전제하라. 하나는 인터피어런 장애라는 부분, 학습 장애라는 부분, 또 하나는 트랜스프 학습 전이를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어, 설계를 하라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아까 전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전이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는데 이 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교육받은 내용이 실제 직무상에서 그 지식이 활용됐을 때 뭐 한다? 전이가 일어났다 그랬지. 그죠? 트랜스퍼가 일어났다. 보세요. 훈련 방식이 아까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있죠. 훈련 방식이 on the job이 있고 off the job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전이는 어떻습니까? 이 전이라는 이 항목은 어떻다고요? 언제 훨씬 더 잘 일어난다고요? 사회교육보다는 사내교육을 할 때 훨씬 더 여기서 보면 겠지만 상당히 높죠. 그죠? 그래서 이 전이를 초점으로 한다고 그러면 on the job, OJT가 훨씬 더 유용하다. 자, 반대로 한번 볼게요. 학습의 대상이 과업에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학습 대상이 너무 많고 과업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on the job보다는 off the job이 훨씬 더 높은 수행도를 가져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훈련 방식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어, 어떤 교육이 더 교육 방법이 더 유효한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그런 표가 되겠죠. 이제 그럼 이제 그 부분 이제 요런 걸 놓고 여러 가지 실험한 사례들이 있는데 다 타치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를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보기 바랍니다. 다양한 훈련 방법들이 실제적으로 얼만큼 전이가 잘 되어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고 실습을 했던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요게 이제 요게 한양에서 뭐 라이브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제로 했던 내용인데 요것도 어떤 전달이 잘 되어지 전이가 잘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모형화한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OJT, OFJT, 그 다음에 이제 e-learning, 그 다음에 뭐 온라인 교육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봤을 때, 어, 기술에 따라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교육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재래 기술이냐, 첨단 기술이냐, 지금 교육을 받을 내용이 교육 내용이 어떤 재래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지 첨단 기술 분야인지 그다음에 하이 타치 제품인지 로우 타치인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차원을 놓고 한번 대응을 시켜보면 재래 기술이면서 이 로우 타치 저감성의 어떤 그런 분야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프린트 교재 정도로만 충분하다. 그런데 재래적인 기술인데 아주 고도의 감성이 필요되어지는 그런 직무다. 그럼 이제 OJT, 온더 잡입니다. 그 다음에 교실 훈련, 직접 코칭을 하는 거. 이런 교육 훈련 방법이 좋고. 그 다음에 고감성이면서 하이테크다. 아, 이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혼합을 시킨다든가 앞에서 봤던 텔레프레센스 해가지고 실제로 전화하면서 직무해 가면서 자기 문제를 실제로 뭡니까? 수행해 가면서 문제가 드러날 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요런 분야가 어 요런 교육 방법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감성이 별로 관련 안 되고 첨단 기술이다. 요런 이제 e-learning, 시청각 시뮬레이션 이런 것이 좋다. 근데 이게 하이 타치 같은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폭넓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경우고요. 로우 타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중요시 않은 경우. 이제 이런 직무라고 보면 그래서 고감성이냐 저감성이냐 로우 테크냐 하이 테크냐 이제 이걸 놓고 교육 방법이 어떤 것이 유익하냐 이것도 좋은 하나의 가이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반드시 구비되어져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좋은 덕목들입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때는 반드시 이제 기본적으로 학습 목표가 전달되어져야 하고
마지막에 피드백까지 이걸 제공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당신이 달성했다. 요번 교육을 통해서 당신은 몇 %까지 이해했다. 요거까지 요게 여러분 참 잘 돼 있는 게 NCS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전달부터 쭉 교육 훈련 만들어 갖고 주제 단서 해가지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까지 일목요연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요 하나씩 모든 덕목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학습이 이제 일어나는 배경을 한번 볼게요. 학습이 이제 일어나는데 보통의 경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개념적인 이해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추상적 개념화. 보통 학습이 이제 이게 많죠, 그죠?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는 거, 뭔가 모르게 어떤 개념적인 것이죠. 이게 이제 컨셉슈얼라이제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개념에 근거해서 지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해보면 이제 구체적인 경험이 생겨요. 그리고 경험한 걸 놓고 반성을 해. 요렇게 해서 이제 계속 어떤 교육의 과정들이 이렇게 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요 부분이 경험 학습 이론이다. 학습이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콜브라는 사람이 여기에 개념화시키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반성하자, 관찰하자. 이제 요런 쪽으로 계속 이 순환이 되어졌을 때 교육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배운 데서 끝나지 않고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또 경험한 결과를 놓고 어떤 얼마나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관찰한다. 이게 뭐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이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방식, 이 이제 요게 어 한번 보세요. 오늘날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런 현상이 되어져 갖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부각되는 게 이 비대면 교육이에요. 온라인 교육. 여기는 대면 교육보다 오프라인이다. 근데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이거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데 한번 보세요. 교육 방식이 환경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여기 교육 방식은 지식 중심이냐, 창조 중심, 그러니까 지식 전달 중심이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게 하느냐. 이제 요 차이인데, 여기서 한번 봐봐요. 자, 셀 1은 뭐예요? 셀 1은 오프라인에서 지식 전달 교육. 이게 이제 제일 많았지. 오프라인에서 그냥 지식 전달하는 일반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안 되겠다 해서 뭡니까? 대면 교육하면서 이제 셀2로 넘어가야 된다. 지식 전달에서 끝나지 말고 지식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렇게 셀2로.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확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로 갔단 말이에요. 1로. 이게 뭡니까? 지식 전달을 하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해도 오히려 더 유용한 측면이 많더라.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지식 전달에서 끝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여하이 지식을 창조할 수 있게끔 가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향후의 어떤 교육 훈련의 방식이 변화되어져야 한다. 현실과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 훈련은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이 아까 이제 마지막 그 시스템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교육 체계에서 평가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1단계는 반응. 그다음에 반응이 어땠는지, 학습이 어땠는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최종 결과는 뭔지.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이런 반응이 어땠는지는 주 설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어떤 교육이든지 설문지를 하죠. 그죠? 설문지를 통해서 괜찮았어요, 목적에 맞았어요, 뭐 불편함은 없었어요,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반응을 알아보는 거예요. 학습은 뭐냐?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학습했느냐. 이건 이제 주로 필기 시험, 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 모의 실험 같은 걸 해요. 행동이 일어났느냐? 이것은 누가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행동은 누가 했습니까? 상사나 동료나 고객이
또한 부하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건 행동의 평가고요. 결과 이런 교육의 최종 결과는 뭐다? 사고 발생률이 저하됐다. 품질,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수익과 비용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내고 싶은데 이 결과에 대한 무슨 반응을 알고 싶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설문지부터 교육 내용의 시험부터 그다음에 평가, 주변 사람들의 행동상에서 드러나는 평가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수준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반응은 아주 이 뭐야 플루 수준에서 기본 수준이라고 하면 학습에서 이런 시험 보는 거. 그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럼 결과는 실제로 직무에서 어떤 결과치를 냈느냐까지 이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하죠. 평가한 결과인데요. 교육훈련 전과 후에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여기 한번 보면 교육훈련을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에서 이제 교육훈련을 했단 말이야. 그 여기 요거는 교육하기 전, 후인데 내용이 뭐예요? 성과가 제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굉장히 좋은 결과 분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 교육훈련을 하고. 이게 이제 결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육훈련은 뭐냐? 반드시 뭐하고 관련된다? 교육훈련이 되어지면 성과하고 보상이 수반되어져야 된다. 당연히 그렇겠죠. 교육훈련을 잘 받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성과 관리에도 좋은 점수를 받고 그 점수에 근거해서 보상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요 두 남은 과제가 우리 앞으로 공부할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육 훈련 이제 이 인적 자원의 교육 훈련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조직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